응의 관계. 효들 간의 관계는 크게 4가지 용어로 나타냅니다. 응, 비, 승, 승. 그중 오늘은 응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응한다는 것은 효끼리 짝짝꿍이 잘 맞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상괴와 합괴의 맨 아래 효인 초효와 사효, 상괴와 합괴의 중간 효들인 이효와 오효, 상괴와 합괴의 맨 위 효들인 삼효와 상효를 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는 하나는 양으로 짝짝꿍이 잘 맞으면 그것을 응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수화 기재괴와 화수 미재괴는 모든 효들이 다 응을 하는 상황입니다. 기재괴의 초구효와 육사효, 육이효와 구오효, 구삼효와 상육효, 미재괴의 초육효와 구사효, 구이효와 육오효, 육삼효와 상구효. 이렇게 하나의 효는 양, 하나의 효는 음으로 응이 되는 경우는 그 음양의 조화로 인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이를 도모하기에 좋습니다. 반면 두 효가 모두 양이거나 두 효가 모두 음이면 응을 얻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산간괴에서는 모든 효들이 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육효와 육사효, 육이효와 육오효는 모두가 음효로 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구삼효와 상구효는 모두 양으로 응을 하지 못합니다. 두 효가 모두 양이면 너무 과감하기만 하여 이를 도모하기가 힘들고 두 효가 모두 음이면 서로 도와줄 힘이 없습니다. 물론 응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좋은 상황으로 펼쳐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천화동인괴에서는 6이효와 9오효가 응을 하는 관계입니다. 이들은 두 효 모두가 중과 정까지 이루고 있고 게다가 응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슷한 사람만이 아니라 보다 넓게 사람들과 만나야 하는 천화동인괴에서 서로만 만나려고 하는 6이효와 9오효의 관계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중산간, 간기배 불획기신, 행기정 불견기인 무구. 등에서 멈추면 그 몸을 얻지 못하며 뜰을 걷더라도 그 사람을 보지 못하여 허물이 없으리라. 초효는 멈춤의 초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올라오려고 하는 때에 바로 알아차리고 멈출 수 있는 자입니다. 이를 발꿈치에서 멈춘다고 합니다. 이렇게 욕심이 올라오는 초기에 그것을 진압하면 올바름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초효. 그러나 이 마음을 오래도록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노력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과 정을 이룬 유기는 욕심이 없는 사람으로 언제 어떻게 멈춰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유한 유기효가 강양한 구삼효의 아래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오름을 펼칠 수는 없습니다. 넓적다리가 움직이면 장단지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유기효의 마음은 몹시 불쾌합니다. 구삼은 욕심을 내려놓을 생각은 있지만 언제 어떻게 멈춰야 할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나 속도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과격하게 멈춰서 고난과 어려움에 빠지고 분노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한계 없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육사는 언제 어떻게 멈출지를 압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까지 이끌어서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군주의 바로 아래 재상의 자리에 위치한 자로서 충분한 행실은 아닙니다. 그래도 자신이라도 멈출 수 있어 다행입니다. 자신의 몸에서 멈춘 것입니다. 유고는 군주의 자리, 명령을 내리는 자리로 사람들에게 권력을 휘두를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유고는 음유하여 명령을 내리는 힘이 부족합니다. 말하는 힘이 막혔으니 광대뼈에서 멈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유고효는 말을 절제하여 경거망동하지 않을 수 있어 후회가 없습니다. 상구는 멈춤의 때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며 양강한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괴에서라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양의효는 과하다고 하지만 멈춤의 때에서는 다릅니다. 뭔가를 끊어내려면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구효는 그 힘을 가지고 있어 독실하게 멈춥니다. 그래서 길합니다.